자, 314쪽의 마지막 직영공사에서의 세무전략인데요. 자, 이제는 뭐 합법적으로든 뭐 여러분이 뭐 면허를 대포면허를 쓰든 직영공사를 하시면 돈이 나가는 것이 우선 근로, 노무비입니다. 노무비. 인건비에 대한 지급 처리를 잘 하셔야 돼. 그래서 인건비가 보통 40에서 50% 요새 나온다고 그러니까. 그러면은 일반 근로자와 이륜 근로자인데 우리 건설 현장에서는 다 이륜 근로자죠.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과연 이륜 근로자한테 떼는 세금이 얼마나 될까?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보자고요. 315쪽인데요. 이륜 근로자한테는 그 사람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주는 사람이 세금을 떼어서 우리가 대신 내줘야 돼요. 이걸 원천징수라고 그래. 뭐 이륜 근로 해가지고 내가 하루 임금 뭐 10만 원씩 해서 열흘치 100만 원 받았다. 그러면 100만 원 받은 돈에서 세금 내가 뭐 예를 들어 10만 원 내야 된다. 그 사람이 10만 원 떼가지고 세무서에서 내는 게 아니에요. 내는 사람도 없고 내는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그렇게 주면 세금이 안 거칩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이 이륜 근로자가 10만 원 내야 될 돈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안 냈다. 이렇게 되면은 돈 주는 건축주한테 걷어가야 돼. 그러니까 건축주가 나중에 뜯기지 않으려면 이륜 근로자한테 돈 줄 때 미리 세금을 떼고 줘야 되는 게 원천징수 제도입니다. 자, 그럼 이게 얼마일까? 예를 들어서 15만 원으로 제가 정해봤어요. 하루에 15만 원하고 일주일을 이륜 근로를 했다고 합시다. 이륜 근로자 판단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은 15만 원 일주일이면 얼마예요? 7일은 7, 7, 30, 100만 원 정도 되네요. 실제로 한 15만 원 됩니까, 요즘?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 15만 원 일당 줘요? 기술 있는 분들은 더 받아가죠. 옥수분들 조금 경험 있으면 얼마씩 받아가요? 하루에 20? 한 달 내내 이러면 돈 되네. 근데 일이 없는 거죠, 문제는. 하여튼 15만 원인데 일주일이면 이게 100만 원 돈이에요. 그럼 세금 얼마인지 계산해 봤어요. 15만 원당 계산하면은 이륜 근로는 무조건 10만 원을 무조건 빼줘요. 하루 일하는 우리나라 사람들. 사람 몸값을 하루 몸값 10만 원 빼준다니까. 이게 10만 원도 못 벌으면 아예 계산도 할 필요 없어. 근로소득 이륜 근로 공제에서. 근데 이게 10만 원을 넘어가면은 일단 10만 원 뺀 나머지를 가지고 6% 세율 곱합니다. 6%. 무조건. 그래서 3,000원 나와요. 근데 거기도 또 이륜 근로자들은 불쌍하다고 해서 세액공제를 또 55% 해줘. 그래서 실제로 1,300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7번 받았다. 그러면 9,450원만 내면 돼요. 즉 100만 원 가져갔는데 10,000원만 내면 된다니까. 99%.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몰라서 그렇지 이 처리를 할 줄 알으면 이륜 근로자를 잔뜩 예를 들어서 이륜 근로자 노임으로 2억이 나가는데 3억이 나가는 걸로 하고 그 세금을 우리가 다 내주고 원천징수 서류를 처리해 줬을 때 자 1억 더 나갔잖아. 1억 안 나갔으면 우리가 35% 세입을 하면 얼마라고 그랬어요? 3,500만 원 더 내잖아. 그러니까 이걸 겁을 내지 말고 처리를 잘 하라니까. 근데 문제는 이게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다 기재해서 그 노무비 대장이 제출이 돼요. 세무서에.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. 누구한테 줬다는 거 반드시 해야 되니까. 그럼 그게 예전에는 수기를 땐 뭐는 국세청 컴퓨터에 입력이 됩니다. 그럼 세무서에서 어느 날 전화가 와. 당신 이륜 근로로 김갑도 씨한테 뭐 100만 원, 200만 원에서 언제 준 걸로 했는데 이 김갑도 씨는 도대체 슈퍼맨입니까? 왜요? 오전에는 A 현장, 오후에는 B 현장, 저녁에는 C 현장. 아니, 도대체 이 양반은 하루에 이륜 근로 수입을 4건, 5건씩 받아먹네. 중복되는 게 막 나와. 그러니까 조심해서 하셔야 돼. 중복만 안 되면 전사에서 넘어가요. 그래 중복되면 중복 자료가 떨어져요. 그래서 당신 그거 신고하고는 부인합니다. 그래서 부인하면은 그만큼 소득세 또 나오는 거죠. 그렇게 중복된 사람을 내가 넣은 게 이륜 근로로 처리한 게 예를 들어 1,000만 원이었었던 게 나왔다. 그럼 1,000만 원 부인되고 내가 세율이 35%였더라. 그럼 350만 원 본세 고지되고 가산세 한 20% 더 붙어서 한 500만 원 나오겠죠. 그게 나중에 나오면 아프지. 그렇게 나오는 건 되게 아프지. 그러니까
방금 얘기할 때 하더라도 정확하게 자기가 실제 일 시킨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해야지 그 사람한테도 또 당부를 해야 돼요. 제발 딴 데에도 뭐. 그런데 공사 현장에는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뻔해가지고 그 사람 인적사항이 돈다니까. 누가 와서 내놓으면 그거 갖다가 무조건 해. 절대 그거 하면은 그 사람 슈퍼맨 되는 거예요. 이륜근로에 대해서 노후의 처리가 원천징수 제도가 뭔지 아니면 이륜근로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. 마지막으로 318페이지요. 또 여러분들이 이제 비용 처리하는 것 중에 공사비는 뭐 뻔한 거고 분양 수수료가 있어요. 여러분들이 신축 판매하시는 분은 빌라나 이런 거 지으면 한 채당 누가 분양 전문 업자들이 하면은 500에서 1000만 원씩 가져가는 것 같아요. 지금 뭐 신축업자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집을 분양해야 하잖아요. 은행 대출도 갚아야 되고 기타 돈 빌려온 데도 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안 팔리면 고민이라. 그러니까 이거를 전문의로 파는 분들이 와서 하는데 그분들이 사업자가 있다든지 이러진 않습니다. 그냥 비사업자고 또 어떤 회사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이렇게 어울려 다니면서 분양을 전문의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. 그러면은 홍길동 씨가 한 채를 잘 거래를 성사시켜서 하나를 팔아줬다. 그럼 홍길동 씨한테 이제 수수료주로 1000만 원을 주며. 자, 우리는 1000만 원 비용으로 떨어먹어야 돼. 한두 채도 아니고 20채다. 그러면 이거 2억이야. 2억이 실제로 돈이 나간 거야. 실제 우리는 비용으로 떨어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저 사람이 비용 처리를 못하겠다고 배째야 이러는 거지. 그러면 나 다음부터 당신 지은 거 분양 안 해. 그래서 그 사람이 갑이고 업자가 을이에요. 그래서 수수료를 주고도 그 얘기는 그냥 꼭 가슴에 묻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럴 때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그 분양 용역을 해서 수수료 1000만 원을 받아가는 사람이 왜 그러냐면 내 세금 내기 싫고 내 이름으로 이런 거 소득 노출되면 나 여러 가지 문제 생기고 그 다음에 세무서에서 세금 내라고 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 세금을 우리가 내줄 테니 비용만 처리할 수 있게 해다오 하면 될 거 아니요. 그러면 이것도 원천징수 시스템이에요. 일시적으로 일한 사람한테 일한 대가에 대한 돈을 주는 거니까. 그래서 사업자가 아니래도 우리가 그 사람한테 1000만 원 주면서 그 사람이 낼 세금을 우리가 떼어서 내는 거예요. 원천징수. 그 시스템인데 이 세금은 사업소득으로 보면 3%고 기타 소득으로 보면 20%를 뜯어야 돼요. 이 주는 내용은 이 행위, 이 용역이. 이 사람이 분양 알선한 게 사업소득이라고 판정하면 20%. 그래서 국세청은 그 분양 알선 행위가 사업소득이니까 20%를 뜯어서 내.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있고, 내는 사람은, 아니요, 기타 소득이니까 20% 내. 이렇게 하고, 내는 사람은 사업소득이니까 3%만 내겠다. 지방소득 가면 3.3%가 되죠. 이렇게 이제 싸우는 겁니다. 우리는 3.3%를 떼어서 낼 수 있도록 가야겠죠. 그래서 이 사업소득 원천징수 1번의 질 끝에 타. 법에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쫙 여러 개가 있으면 타.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영역. 이게 분양 수수료입니다. 우리는 요 조항으로 적용해서 3.3%만 떼면 됩니다. 그리고 사업소득 원천징수의 개념은 만약에 이 업자가 분양 업무를 너무 잘해서 1년에 한 100건 했어. 그런데 건별로 3.3%씩만 떼었어. 그러면 이렇게 많이 벌면 나중에 5월 달에 100건 한 거 다 합쳐서 다시 6에서 38%의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해요. 그러니까 수익 금액이 많으니까 시고세율은 38%가 된다. 그럼 그동안 3.3%로 뛴 것만 빼고 나머지 다 과세해. 쉽게 얘기해서 38에서 3% 떼니까 35% 더 내야 돼. 5월달에. 그래서 사업소득으로 뛸 때는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 거 몇 개 하고 올해 끝날 거냐 이거 판정 잘 해야 돼요. 잘하는 사람한테 3% 뛰어넘으면 내년 그 다음에 5월에 다시 옵니다. 왜? 35% 세금 내놓으라고. 350만 원 내놓으라고. 따져봐야지. 총 금액 가지고. 금액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봐야지. 이율에 따라. 왜냐하면 다른 소득, 일은 다른 소득이 있어도 비용 처리하는 게 있으면은 소득은 얼마 안 되니까. 계산기 두드려 봐야 되는데, 어찌됐든 분양수수료가 3%냐 20%냐로 논쟁은 좀 되고 있는데, 지금 우리가 이런 규정으로 3%로
하면은 지금 뭐 크게 문제는 안 하고 있어요. 이건 대신 내는 게 아니야.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내는 거라 우리가 당연히 내야 돼. 우리가 안 내면 나중에 세무서가 그 사람한테 세금을 징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고지를 보내. 대납이 아니라니까. 원천징수라니까. 말 좀 고급스럽게. 대납은 남이 세금 그냥 내주는 거고, 원천징수는 내 세금이 아니에요. 그러나 내가 돈을 주는 사람이에요. 원천징수 의무자가 있고 권리자가 있는데, 내가 돈을 준 때 이 사람은 세무 처리를 못할 사람들, 현장에서 일하는 이런 근로자, 이런 비사업자들, 이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세금을 떼어서 미리 내는 겁니다. 대표적으로 회사에서 일하는 월급쟁이 가근세. 자, 월급 받잖아요. 그럼 내가 한 달 받을 월급 200이야. 200 다 주택가 회사에서? 4대 보험은 4대 보험이지만 거기에 원천징수라고 세금을 미리 떼잖아, 일부씩. 떼어놓고 연말 가서 다시 합산해서 계산하잖아요. 이게 원천징수야. 그런데 그 세금을 안 뗐다?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임원으로 근무했는데 연봉이 몇 억씩 받아가는데 세금을 많이 떼어서 원천징수 내야 되는데 그 홍길동 주식회사의 경리여직원이 못 떼었어요. 깜빡하고. 그러면 세무서가 그 홍길동 씨한테 과세를 하는 게 아니라 가근세를 일단 원천징수 의무자한테 고지를 해. 안 내면 홍길동한테도 과세, 연대납세 의무가 있어요. 원천징수는 우리가 떼면서 그 서류를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. 3.3% 뗐다는 것을. 왜냐하면 저 사람 입장에서 내 돈인데 지가 3% 떼서 낸다고 그래. 낸지 안 냈는지 모르잖아. 말만 그러고 안 내고 싹 지가 입장는 해. 그래서 세법에 그 서류가 있어. 서류 도장 찍고 세무서에 신고하고는 서류가 지급조서라고. 그래서 그게 다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일반인이 하기는 어렵고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면 다 그렇게 신고해 주는 겁니다. 예, 그래서 우리가 직영으로 할 때는 이런 노무비하고 이런 알선 수수료 부분이 가장 많은 문제가 되어서 제가 요 자료로 했습니다.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신축 판매 때 필요한 자료들, 또 절세 포인트, 또 제가 그 네이버에 기고했던 신축업자와 관련된 그 기고문들 이런 게 있으니까 네이버 기고문들은 그냥 편하게 누워서 읽어도 이해가 됩니다. 그러니까 어렵게 안 썼습니다.